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먼저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소개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로버트 스팔딩, 미국의 중국 전문가가 지었고 미국이 얼마나 황당하게 구멍숭숭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지 너무나 그 비참한 현실, 그 엄혹한 현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미국이 이 정도면 한국은 어디까지 가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 미국의 케이스를 타산지석 삼아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을 이렇게 병들게 만든 근본 원인, 내부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그리고 또 네오콘 세력, 이런 그 본가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지향 애국 민초들이 또 종교계가 또 지식인이 각성해서 대오를 이루고 밀고 나가면 충분히 이 한국 안에 그 스며들어 있는 중국 공산당의 마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중국이 이제 제가 그제 어제 이어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한 모순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해서 한국인을 협박을 했습니다. 또 이 상황, 그리고 중국의 모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갈 수 있는지, 또 우리 이번에 그 SLBM 잠수함의 그 등장,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왕이가 이게 우리나라 그 삼류 기레기가 좀 엉터리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낚여가지고 한국인을 협박을 한 셈이 되는데. 그렇죠. 낚였죠. 이게 자기 본심을 드러낸 예, 거예요. 예, 예. 기자가 뭐라고 일단 질문했어요, 왕이한테? 질문이 아주 정말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는 질문인데 삼류 기자입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에 너무 기울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자가 지금 누군지 특정은 안 되는데 예, 예. 아마 10중8구의 성향이 굉장히 그 종중 성향이고 중뽕 그다음에 586 섬기기 이런 걸로 이렇게 뇌수가 우동사리처럼 망그러져 있는 기자 아니냐. 왜냐면 저런 질문을 낯이 뜨거워서 할 수가 없죠. 예, 중국 그 외교부장한테 할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내부 문제인데. 근데 한국이 미국에 너무 기울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중국파인데 이 무식한 이 우리 동포 이 천안 무식한 동포가 너무 이렇게 중국에 기울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어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왕이가 좀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었는데 또 왕이도 또 아주 그냥 우리 한국을 좀 협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옛날에 황제 칙사같이 와서 폼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참. 예. 그러니까 왕이가 실제로 한 대답은 뭐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한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 한국이 미국에 붙든지 미국이 기울든지 뭐 중국에 기울든지 그건 당신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예, 저 지금 글을 좀 잘못 써놨는데 중국인지 미국인지 한국인 스스로 물어서 결정하셔. 하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웃었어요, 왕이가. 웃었어. 그런데 이게 아무리 걸레 같은 바이든 정부라도 블링켄 또 그 걸레 같은 국무장관급이라도 만약에 왔는데 한국 설득선이 없는 기자가 한국이 너무 중국에 기울었다고 지금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점잖게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상당히 예. 사실은 걸려들인 거죠. 점잖게 대답해서 점잖게 대답해야 될 얘기거든. 하고 예. 그럼 자기 할 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왕이가 해야 될 대답 같은 걸 우리가 뭐 대충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네. 아니 뭐 미중 관계가 지금 미중사이 지금 극도로 긴장돼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은 함께 번영하고 문명을 주도할 파트너이다. 세계 네, 그렇죠. 책임자로서 책임 강국으로서 특히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십이 꼽히울 핵심 지역이다. 네네.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뭐 이분법은 적절치 않는 것 같아. 한국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온 것 아니냐. 뭐 우리 굳이 뭐 한미 동맹이 있고 뭐 이런 게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저렇게 둘이 뭉술이야. 덕담같이 넘겨야 돼. 덕담같이 하면서 한국은 뒷구멍 파고는 거야. 밑으로는. 한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다 네, 잘 그렇죠.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야 될 자리예요. 자리죠. 외교부장이라는 외교부장이 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딸깍 패를 받아갖고 저 삼류 기레기 질문을 패를 그냥 받아가지고 아니 한국이 중국인지 미국인지 알아서들 하셔 이렇게 대답을 알았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 시원찮게 하면 한 대 맞아 뭐 이런 삼류 얘기잖아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낚여서 음. 한국인을 협박한 게 되는 거예요. 협박했죠. 아 저질이야. 저질이죠. 저질이 참 저질이에요. 삼류에 낚이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내부 사정이 지금 뭐 만만치 않죠? 아이고 굉장히 지금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예, 정말. 응? 이게 부동산 거품이 붕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업자 사업자 에버그란데 항더 항더가 지금 부도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그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배경을 한 서너 가지 한번 그죠. 배경이랑 그게 이제 지금 저게 이제 항드가 계속 팽창을 할 때 예, 많이 예.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6천만 동이 그냥 거의 입주 없이 유형단지가 지금 돼 있어요. 예, 그 항더 같은 그런 건설사들이 건설사들. 마구 지어져 예. 있어서 지금 저 사진 보시면 예. 뭐 도로에 차도 하나도 안 다니고 음, 저 고층 아파트는 뻑뻑 서 있고 음. 그 저게 저 유령 도시가 지금 6천만 동이거든요. 그리고 저거에 필적할 만큼 사무실 건물하고 공장 건물이 또 또 저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근데 저게 재밌는 건 우리 같으면 저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병리해야죠. 폭락 안 했단 말이죠. 그 레시피가 뭐라고 이제 그게 그 전문가들은 중요하죠. 저 레시피를 어떻게 어떤 재산세 없지요. 네, 재산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상황을 계속 사실 연기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래는 없는데 계속 가격은 유지가 되고 예, 그 은행빚 빌려 가지고 계속 짓는 거예요. 아니 은행빚을 빌려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청약해서 샀단 이제 말이에요. 샀단 말이에요. 저렇게 저 아파트 지금 팔린 아파트예요. 다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러면 이제 상환일에 가서 은행에 가면 은행이 연장해 드릴까요? 이자율 깎아 드릴까요? 아니 그런 천사 같은 은행이요. 재산세 없지. 뒷거리만큼 이자 내지. 그러니까 뭐, 가격이 안 떨어지죠. 안 팔 이유가 없죠. 좀 버텨보고 좀 버텨보고. 애초에 수요도 없었어요. 어쨌거나 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없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예. 저 공식이 항더 부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질 거냐 부동산 가격이 이게 외부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죠 소스가? 아니요, 저기 소스는 제가 번역한 이 책. 아, 중국 괴물이 다 나와요. 나와요?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현재 시가의 5분의 4가 날라가고 5분의 1만. 5분의 1.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4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저기 강남 아파트가 공공임대 아파트로 되네. 네, 그런 거죠. 가격대가 가격대가 80%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측이 그래요. 그럼 그럼 이제 하락해서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뭐가 되냐? 고급 골조 아파트 저기 중국은 아파트의 내부를 안 해놓잖아요. 안 했죠 원래 안 하죠. 예. 가서 보신 분들 많지만 중국 아파트 입주 시작하는 단계 딱 가서 보면 그냥 시멘트 벽이에요. 전부 그렇죠? 다. 다 시멘트 벽입니다.
이게 이제 급하게 지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니 급한 게 아니라 안 급하게 지은 것도 안 그 상태에서 쟤들은 분양을 해요. 그렇죠. 내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골조만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그러면 고급 골조겠지. 뭐 돈이 들어갔으니까 고급 골조 아파트 속에 제대로 된 가전도 없고 가구도 없는 빈민층이 이제 입주하는 거가 돼요, 저게. 아마 저기 뭐야 미장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미장. 외부는 미장이 저렇게 멀쩡히 돼 근데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벽지도 없고. 네. 벽지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없고. 가구 없고. 가구 없고 그냥 주방 시멘트. 없고, 시멘트. 내부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고급 골조 아파트 속에 가구 없이 사는 빈민촌. 그럼 또 결과가 아파트 가격이 80%가 날아갔으니까 기존 중산층이 붕괴하게 되죠. 그렇죠. 거기 돈 냈던 사람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존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또 결과가 뭐냐면 저기에 이번에 항저도 똑같은데 그렇죠. 예. 블랙락과 같은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 이런 데가 저기 돈이 물려 있다고. 억수로 들어갔죠. 그럼 블랙락 등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돼요. 손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월스트리트 금융 그 자본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국 출장 갔다 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이미.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 분명히 중국하고 그냥 저거 법을 꺼지면 우리 그냥 말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 예, 그래서 잠을 못 잔다. 그게 사실은 저게 이제 임시반 편인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했는지 공동 요새 시진핑이가 주장하는 공유부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를 서로 나눠 가지자. 공유 부유가 됐네. 아파트 값이 5분의 4가 날아가고 5분의 1로 줄어들고 골조만 있더라도 아무튼 빈민들이 입주할 수 있고 공유 부유가 됐네. 근데 이게 어디 모델이야? 외양은 사진 잘 나와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빈민촌이고 평양 모델이죠. 그게. 평양 모델이죠. 평양 모델. 그러니까 시진핑의 공유 부유는 결국 평양 모델이다. 중산층 붕괴한.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중국의 그 내부 식민지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극심한 차이, 또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의 양극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내부 식민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 내부 식민지 구조, 그러니까 중국 체제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가 내부 식민지인데 네. 내부 식민지 구조가 이제 최대 위기 아니냐. 그렇죠. 사실 거꾸로 보면은 네.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 불균형 성장을 하고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안과 대륙 그 발전 격차가 있더라도 전체의 경제 능력을 올리면은 언젠가는 이제 배분이 되고 그래서 뭐 고속도로 닦아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견뎌냈는데 그게 그렇죠. 연안에 사실은 중산층이 급성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도성장의 결실이자 예. 고도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준 게 연안 중산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 양극 구조,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 사이의 양극화, 그 다음에 연안과 내륙 사이의 양극화, 예. 이 이상한 괴물과 같은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러죠. 연안 중산층의 고속 성장이었어요. 고속 성장이고 이게 지금 한 2, 3억, 3억 정도 보죠 보통. 뭐 좀 넓게 잡으면 한 최소한 2억은 될 겁니다. 네, 2억에서 3억을 보는데 연안 중산층의 급성장이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지금은 이제 한 40대 중반의 네. 그 말하자면 원베이비 네. 하나 놓은 그런 세대거든. 그러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다는 얘기는 네. 연안을 포함한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천안문 때는 노동자들이 실업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제 이거는 연안 중산층이 몰락을 하면은 이게 희한한 일이 전체의 벌어지는 구조의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가 그냥 훅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등소평 모델의 최종 붕괴거든. 그렇죠. 그럼 등소평 저는 그 등소평 짬뽕이라 그러는데 네. 키메라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몸통은 늑대인데 대가리는 사장. 이런 합성 동물이 키메라거든요. 합성 생명체가. 이
등소평 짬뽕이 이게 희한한 키메라란 말이에요. 이게 성공을 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및 그 집단 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식민지에 기반해서 수출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는 개판인데 중국식 자본주의가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식 자본주의. 그게 이제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라는 커뮤니스트와 이 황금 중국 자본주의는 진짜 황금 만능 아니에요. 그렇죠. 예. 중국식 자본주의의 아주 극악한 모델이라 그러게 희한한 모델을 이렇게 해갖고 둘을 또 결합한 희한한 키메라 모델. 이게 등소평 모델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근데 우리 이 모델을 뒷받침했던 뿌리가 뭐냐면 뿌리가, 연안 중산층의 급속 성장이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저기 스탈린 전체주의를 사실 공산당 모델이 아니라 공산주의 모델이 아니라 리얼리 이그지스팅 소셜리즘 해가지고 사실상 기형적으로 소련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이 말하자면은 등소평 키메라를 조금 점잖은 학술 용어로 이야기하면 리얼리 이그지스팅 캐피탈리즘. 캐피탈리즘. 아 리얼리 얘기했을 때 캐피탈리즘 아니죠. 아닌데 그거를 그 이야기. 리얼리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모택동 사회주의죠. 모택동 사회주의인데. 예, 그러니까 모택동 사회주의에서 독립발 빼면 등소평 사회주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 키메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 어쨌든 간에 이 국제 수출 경제 하면서 만들어진 연안 지역의 중산층이 서로 만들어지고 그게 급속 팽창을 팽창하니까 하니까 이 괴물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돼 온 건데 그렇죠. 시진핑 키메라, 시진핑 짬뽕은 전혀 처음부터 망상이잖아요. 이거는 등소평 짬뽕 모델이 아니에요. 얘는 첫째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 대신에 1인 황제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퍼스널 칼트라 그러죠, 저걸. 1인 숭배 체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1인 황제 체제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연안 중산층 붕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유 부유야. 공유 부유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금융버블, 부채버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연안 중산층 붕괴시켜 가지고 금융버블 타고 퉁치고, 넘어가겠다. 퉁쳐서 넘어가겠다. 넘어가고 빈곤화시키고 빚잔치해서. 중산층 없애서 빈곤층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공유 부유라는 게 중산층 붕괴예요, 저게. 그렇죠, 그 말이에요. 공유 부유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시진핑 언저리에 초대형 범털들 돈 한 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이 와중에도 더 벌어. 더 벌고 밖으로 또 빼돌리고. 더 빼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짬뽕은 등소평 짬뽕과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등소평 짬뽕이 등소평 키메라가 모순에 몰려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시진핑 키메라로 진화를 했는데 시진핑 키메라는 그건 존재할 수 없는 키메라거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중국 체제를 뒷받침해 온 게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급속 발전인데 이거를 중국 경제의 사기판 버블 빚잔치로 버블 깨뜨리면서 중산층을 다 몰락시켜서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만들겠다 이거거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뭐 점진적으로 뭐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변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으면은 한 6개월, 한 2년 사이에 완전히 중산층을 다 뭉개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럴 경우에 중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권력이든 경제든 이게 특히 이 체제가 견딜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답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그 아래 오른쪽 사진 보면 그게 지금 어저께 제가 세대 탈출에서 틀어드린 거거든. 그 에포크 타임즈에서 따와서 그 항더에서 돈 물려가지고 이제 항더가 그게 또 그 저거 금융상품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패가망신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전국 거의 주요 도시 뭐 셴센 그 다음에 뭐 충칭, 하여튼 저기 위에 그다음에 딸에서부터 다 몰려와서 중국 저 이스트시랑 동해안에서부터 내륙까지 내륙 한 500km 아니요. 충칭과 시안까지 갔어요. 성도도 갔어. 소위 인구 밀집 대도시는 다 들어갔네. 예. 성도 사천 성도도 가고. 성도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연안뿐만이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예요. 이거. 전국 주요 도시. 정주도 갔어요. 정주도 갔고. 그러니까
징저우라고 이제 들은 그러죠. 하남의 그 그렇죠. 인구 한 1,000만 넘는 그 거대 도시. 요번에 그 요번에 터널에서 아주 엄청 아주 죽었는데. 저 물피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이제 안에서 막 그 굉장히 심각한 아주 근본적인 체제 위기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예. 왕이는 와갖고 한국인이나 이제 삼류 기레기에 속아서 거기 낚여서 자기 본심을 드러내서 한국인이나 협박하고 처자빠져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이제 왕이가 중국 내부가 지금 굉장히 저렇게 심각한 체제 위기, 아주 근본적 위기거든요. 예. 등소평 모델을 뒷받침했던 즉 중국식 자본주의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동시 강화라는 그렇죠. 희한한 모델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저런 모델이 있은 적 없죠. 없죠. 예. 그걸 뒷받침했던 그 토대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급속한 성장인데 예. 이거가 붕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버블이 붕괴하면서. 자, 불났죠, 그러면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왕이가 한가하게 와서 한국 와서 또 똥폼 잡고 한국인 지금 협박할 군번이냐 이거지. 아니죠. 우리가 옛날 그 얘기를 좀 하나 그 한자 그 한문을 우리도 조 박사님이 저기 그 거의 그 청소년 그 국전급 아니야? 서예가? 또 뭐 잠깐만 청소년 그 때 유명한 저 유학자 집안 아니야? 조식인가? 아니 조식 뭐 같은 예, 그런 쪽이죠. 집안 사위죠. 저같이 이게 저는 그 무관 그 족보도 없는 무관이에요. 이제 무관인데 인조 광해군 때 줄 잘못 써가지고 이제 충청도로 귀환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반골 기질이 강한 자들은 또 남쪽 보내고 반골 기질이 또 강하면 또 남쪽 보내고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좀 많이 다르죠. 격이 달라. 그래서 한번 점잖게 저기 누구야 왕이한테 한문으로 한번 좀 훈계를 내려주시죠. 한비자에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물론은 불을 끌 수 없다. 이게 이제 실화이 치수우해. 예. 불을 끌려고 할 때 바닷물을 가지고 끌려고 시도한다면은 시도해도 해도 예. 해수 수다 물이 아무리 바닷물이 아무리 큰 물이고 많아도 화필 화는 불은 필불멸야 의라 화는 저기 불은 결코 제압할 수가 없다, 끌 수가 없다. 네. 그거는 원수 불구 근화야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있는 내 발등에 있는 불은 끌 수가 없노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전국 시대 네. 노나라 목공이죠. 노나라 예. 이제 쭈그러들었죠. 전국 때는 노나라 목공이 두 아들을 멀리 있는 강대국 진초의 인질로 보내서 가까이 있는 강국인 진의 위협을 견제하려 하자 신하가 아유 임금님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있는 불을 못 끕니다. 전국 시대보다 못하네 우리가. 거기 기대하지 마십시오. 왕이가 해야 될 말은 시진핑이가 무리하면은 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좀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 좀 내부를 웅크리고, 다져야 됩니다. 한국에 가서 쓸데없는. 근데 무슨 전남 외교에 전도사처럼 전도사처럼 와서 왔다 한국인 갔다 하면서. 5천만 명 협박이나 해대고 말이야. 그럴 사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 쪽에서 오라고 그랬겠죠. 그럼 뭐 잠시 만나고 그다음 좀 덕담 비슷하게 하고 뭐 그래 가줘야죠. 아니 탈레반, 이란, 파키스탄 1대1로가 아무리 뭐 그래도 지금 중국 내부 위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오히려 되죠. 에너지만 소비하죠. 에너지만 소비하죠. 아까 그 왕이 발언 같은 거가 이제 미국이 다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것 봐라. 여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수만 명 주한미군이 와 있고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미국의 제1선 방어선이잖아. 문명의 선이죠. 근데 거기에 와갖고 야 니들 미국에 줄 섰지 중국에 줄 섰지 생각 잘해야 돼. 이런 소리라니까 야 얘가 뭐 하는 애야? 아니 그 질문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마치 중국하고 동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눈치를 보고 좀 살살 가까이 하려고 하는 듯한 그 기자가 질문을 했고 삼류기레기가 저 맥락 안 맞는 문맥 없는 저 질문을 했는데 시다바리 친중 시다바리 우동사리 그렇죠. 창착 뇌 그렇죠.
그런 걸 뭐 적당히 네. 알고 야 우리가 이저 문정부를 후들려 폈더만은 많이 왔구나. 기자가 저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속내를 좀 숨기고 좀 점잖은 이야기하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중국 자체가 지금. 네. 그럼 뭐 중국이 북한 내세워서 도발을 한들 탄도미사일을 쏜들 또 중국이 대만 위기를 뭐 격화시킨들 이제 문제의 성격이 중국 내부의 문제거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터졌어요 이미. 거기다가 장기적인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자유화 및 세계 시장과의 유기적 결합 고도화인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망가져 가니까 지금 삼성도 지금 조선소 방빼 도시바가 그 기계공장 다렌에서 빼 에릭슨이 빼 지금 다 빼서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중국 바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법이 없는 길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공장만 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금융은 돈을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